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메타버스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사이트나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작년부터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죠. 메타버스는 저 너머,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이 세계, 지구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메타버스는 가상자아인 아바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동 등을 이어나가는 가상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생활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 현실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알지 못해도 이미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가 제공해주던 게임 공간 안에서 상하 좌우로 게임 회사가 만들어준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도 작게는 자기의 아바타를 자신의 모습에 맞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게임 아이템도 자기가 만들어서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게임을 하는 공간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죠. 마인크래프트가 대표적인 예죠.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또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벌써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아직까지 생소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혹은 우리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가 딱 뭐다, 이런 게 메타버스였구나 하는 걸 배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생활하고 있는 것과 잘 매칭이 안 돼서 훨씬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디지털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학교 중에 메타버스 수업에서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메타버스를 배우는 거를 강사분 옆에서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메타버스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사이트나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이 서울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지방은 아무래도 더 이런 수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혹은 3D로 표현한 가상의 겹쳐 보이는 물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현실 공간 안에서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바로 이 증강현실인 거죠. AR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기록. 우리가 현재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활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방식을 바로 이 일상 기록, 라이프 블로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울 세계. 구글 어스처럼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모조리 수집해서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을 바로 이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가상세계. 현실 세계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대안적인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유사한 활동으로 이어나간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가상세계인데요. VR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메타버스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까요? 2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상당히 좀 짧죠. 그 중에서 거의 30분 정도는 메타버스의 개념 설명,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거를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아이들이 VR을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가셔서 VR 360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은 롤러코스터부터 방 안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다양한 VR 영상들이 나와요. 그거를 아이들이 실제로 태블릿을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번 움직여 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VR360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들어가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잡고 이렇게 직접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앉아서 화면만 움직이지만 실제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롤러코스터나 방안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VR 국립공원 이렇게 쳐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공원도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자기가 움직여가면서 국립공원 안을 실제로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은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검색창에 동물 이름 혹은 사물 이름 아니면은 장소 이름을 검색을 해보세요. 모든 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학교에서는 동물 이름으로 검색을 했었거든요. 강아지 중에 퍼그로 해봤는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면 구글 검색창에서 퍼그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퍼그 사진이 나오고 밑에 백과사전처럼 나오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3D로 보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View in 3D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상하 좌우 이렇게 하면은 360도로 강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그냥 말로 보는 거 말고도 실제로 강아지를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를 한번 누르면요. 여기 Give Access 클릭해 주시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실제로 제가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한번 비춰볼까요? 공간이 있는 아래로 향하여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돌려가면서 강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짖기도 하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AR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현실 세계가 있으면 거기에 추가되는 정보가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어플을 깔기도 했는데요. 보통 제페토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거는 각자 로그인을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도 현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는 좀 무리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한국판 겟더타운이라고 불리는 ZEP, 잽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기 다른 태블릿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한 공간에서 모여요. 학교에서는 미술관이랑 한강공원에서 모였는데요. 선생님이 어디에서 모여라 하면은 한번 모여보고 미술 작품도 감상을 해보고 그리고 방명록도 써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는 모여서 좀비 게임, 똥피하기 게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을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교실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한강에 소풍을 가서 각자 시간을 가졌다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게임도 즐기고 그리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3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어렴풋이나마 이게 메타버스구나 라는 거를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상세하게 알기에는 2시간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태블릿을 조작하는 것도 아직 덜 익숙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방향대로 금방 따라가는 게 컴퓨터나 기계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혹은 태블릿의 설정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애들은 벌써 진도를 저만치 나갔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이 수업을 즐기지 못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특히 4학년부터 제가 6학년까지 그 반을 들어갔는데요. 6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조금 능숙하게 하는데 4학년이나 5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좀 즐기지 못하는, 왜냐하면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아무래도 이 태블릿 컨디션을
좀 더 일정하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되도록 조금 학교에서 설정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수업을 받기 전에 미리 이런 앱이 있다 정도는 설명을 해주고 시작해야 아이들이 이 2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체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좀 더 각 반마다 지금은 2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2시간인 이 수업을 몇 회차로 조금 늘려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디지털 서포터즈를 하면서 찾아가는 학교로 뭐 메타버스 수업, 인공지능 수업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노인분들도 만나면서 앱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찾아가는 학교 아니면 복지관 다니면서 유용한 앱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